자, 64페이지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자, 용도지구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용용용 기도지에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다 결정하는 건데요. 용도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구요. 우리 9개가 등장했다 그랬죠.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지역이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첫 번째요. 용도지구란 거의 의여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자, 세 번째 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한마디로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게 용도지구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왼쪽에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어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추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9가지가 있다. 그리고 오늘 세부로 나간 프린트 그걸 좀 대체해서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개정되기 전에 전에 나온 거라서 내용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그거 빠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세부는 그 프린트 나간 걸로 보시고, 그리고 종류를 보면 그 위에서 방가로 1번에서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합니다. 큰 사람들이 결정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65페이지 가십니다. 65페이지 가시면 첫 줄이요. 자, 시도지사, 첫 줄에서 신설에서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자, 세 번째 줄 중간이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그러니까 여기 9개 말고도 다른 것들을 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 9개. 우리 원래 기본적으로 9개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법령으로.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령이라고 하는 게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다. 시행령. 아까 우리. 자, 시행령. 근데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좀 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뭐, 여기 뭐 넘어가고요. 67페이지 가세요. 67페이지 가시면 용도구역이 있죠. 그럼 첫 줄이요.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지정하는 구역이 용도구역이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첫 줄이요. 용도구역이란 첫 줄 끝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토지 이용의 도모, 세 번째 줄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처음에 나오죠? 자, 지정권자 국장이었어요. 국장.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두 번째 줄 중간이요.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키워드가 보안이에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세 번째 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요. 자,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자, 1번, 지정권자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자, 두 번째 줄 끝에요. 동그라미 1번에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할 수 있고요. 그것을 세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가와 유보할 수 있다. 이거 개발 막기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개발을 막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장이 이제 지정 또는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용용용 기도지는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자, 세 번째 그 밑에 줄이요. 방가로 2번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자, 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줄 밑에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국장이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인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그 동그라미 2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외에는 그 줄 끝에 밑에요. 한 줄 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허가 대상이 뭐냐? 건축물 짓는 거였죠? 아까 우리 그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자, 1번이요.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그래서 건축 키워드고요. 자, 그리고 그 2번에서요. 동그라미 1번에서 주택의 증축. 자,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부속 건물의 증축인데, 자, 그 아랫줄이요.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 증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네 번째, 공익시설, 그리고 공용시설,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할 때에도 지금 허가 대상이다. 됐습니다. 69페이지 가시면 9번이 있어요. 9번. 종교시설의 증축. 자,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m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밑에 줄,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됐습니다. 이거 증축할 때는 지금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70페이지 갈게요. 70페이지 가시면 3번이요. 3번.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허가를 보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허가예요. 3번이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목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된다. 이 허가라고 하는 게 그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처분행위가 이제 허가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런 걸 할 조건으로 이제 허가하겠다. 이런 걸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목이라는 게 나왔는데, 지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토지 위에는 이런 것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정하는, 일단 토지를 규제하기 위한 항목이에요. 이걸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데, 현재 28개가 있습니다. 28개.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농작물, 밭농사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규정한 거죠. 저는 이제 밭만 해야 된다. 그리고 과수원, 이런 것도 있어요. 과수원. 그래서 총 28개가 있습니다. 대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를 배울 건데, 대라고 하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이 이미 존재하고 거기에 딸린 부속 토지, 이런 것들을 대라고 해요. 대. 그리고 만약에 과수원으로 이제 지목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땅은 과수원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집 짓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8개가 현재 있다는 것이고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71페이지 갈게요. 71페이지 가시면 일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1번이요. 그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을 했을 때는, 자, 밑에 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줄, 그리고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원상회복 명령이 먼저고, 나중에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죠?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지정권자, 방가로 1번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줄 중간이요. 두 번째 줄 끝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밑에 이제 그 양가부 4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죠? 동그라미 1번이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누가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밑에 5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개도, 시수, 입, 요 5가지가 지금 용도 구역입니다. 자, 첫 번째 줄이요. 방가로 1번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이용 증진이 목적이에요. 넘어가시고요. 72페이지 가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어느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와 있어요. 1번, 박스 안에 1번이요. 도심, 구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한다. 자, 그리고 3번이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번에서요.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제 개발시키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서 보면 끝에요.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수립할 수 있다. 자, 됐고요. 밑에요. 그 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 완화는, 그러니까 입지규제 하는 거니까 완화하는 거죠.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당연한 거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은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이런 거 도로 같은 것들을 미리 고려를 해야 되겠죠.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따라서 거기 기반시설의 확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 줄 밑에 중간이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재량입니다.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켜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자, 넘어가시고 73페이지 갈게요. 자, 거기 보면 그 제 상단에 동그라미 2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자, 뭐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의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 여태까지 협의 요청 받은 날은 다 10일 이내였어요. 그렇죠? 1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여야 된다. 자, 그리고요. 그 아까 3번에서요. 그 중간 이후에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은 국장이 하잖아요. 근데 하극상이 발생했어요. 그 지정하는 면적의 10% 내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 밑에 급인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번이요. 입지규제 최소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등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장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데 시도지사가 10% 내에서 변경해버립니다. 10% 내에서. 자, 된다. 그리고 74페이지요. 거기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 건축법에 가면 나중에 특별건축구역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규제 자체가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지역이 특별건축구역이에요. 그래서 건축행위 자체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이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본다가 이제 키워드인데 본다가 아까 뭐였어요? 의제 간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지규제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그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자, 됐고요. 문제 하나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자, 국토의 계획, 이거 지금 문제 보는 거는 문제 맞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이 세 가지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1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공통점이죠. 맞아요. 두 번째,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오면 시도 거꾸로 하라고 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었어요. 그러면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세 번째,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아까 우리 좀 전에 읽은 거예요. 그쵸?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습니다.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자, 그냥 보죠. 집단 취락지구란 개발지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방제지구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어떤 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포함하라 라고 하는 게 재해 저감 대책인데요. 이것도 방제지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75페이지 볼게요. 75페이지 보시면 74페이지 하단, 죄송합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의 적용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양가로 1번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해가지고 반가로 1번에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지는 하나인데 용도지역이 이렇게 나눠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이렇게 대지가 1000제곱미터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자, 하나의 대지에는 건폐율이 50%가 적용되는 대지고요. 또 하나의 대지는 이 300제곱미터에는 건폐율이 70%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건폐율 몇 퍼센트 적용할래? 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고 그게 이해가 가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이걸로 그냥 하세요. 네. 저는 제가 봐도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책을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걸로 하세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이런 경우에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뭐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뭐 그런데 뭐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요. 자, 이거 75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박스가 나오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산하는 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하나 적어두세요.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적었던 거면 적었던 분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엉망이어서 잘 모르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가 이거 1000이죠? 잘못 썼네 벌써. 1000제곱미터요. 1000제곱미터인 경우 다음과 같이 1000제곱미터인 경우 자 다음과 같이 제가 아까 요거 앞에를 지웠거든요. 필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요걸 지웠는데 다음과 같이 그렇죠. 용도지역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이 요 부분에 들어가 있네요.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1000제곱미터 전체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근데 시험 문제가 친절하게 그림도 줘요. 이렇게 주는 경우에 건폐율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건데요. 공식은 이거예요. 전체 면적분의 한쪽 용도 지역의 면적 곱하기 건폐율 플러스 자 다른 용도 지역의 면적 곱하기 건폐율 이렇게 그냥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00이 빠졌네. 또 아까 지우느라고. 자, 100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100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건폐율 공식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쪽에 700제곱미터에는 건폐율이 50%가 적용되고 300제곱미터에는 건폐율이 70%가 적용되는데 전체 지금 면적이 10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분의 700짜리에는 0.5 건폐율이 50%니까 바로 50 곱하시면 안 되고 100분의 이거 50이니까 저기 0.5 해야 되겠죠. 그래서 700 곱하기 0.5 플러스 그 다음에 300 곱하기 70%니까 0.7 이렇게 하고 전체 이제 1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우리 계산기 갖고 들어가니까 이거 뭐 손으로 막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56% 그래서 요거 하나 얘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이야기가 74페이지 하단부터 75페이지 상단에 이제 박스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용적률이 나와도 똑같은 거예요. 용적률이 나와도 똑같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대신에 용적률이라는 말로만 바꾸면 돼요. 용적률이 나와도. 자, 그리고요. 거기 반가로 2번을 볼게요. 반가로 2번 보시면 다 왔어요. 이거 한 페이지만 볼 거예요. 자, 반가로 2번 보시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자, 거기 75페이지요. 아직 다 안 쓰셨죠? 네. 다 쓰셨나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이거 볼게요. 75페이지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전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무슨 말이냐?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건축물이에요. 근데 고도지구가 이렇게 설정된 거예요. 내 건축물은 이렇게 있는데 내 집이 이렇게 있는데 고도지구가 이렇게만 설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도지구에 원래 적용을 받겠죠. 근데 이게 일부에만 지금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 부분도 고도지구에 적용을 받아서 건축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자, 그래서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이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전부 체크하시고요.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방화지구라면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고도지구도 전부였죠. 그렇죠. 전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역되는 경우에는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일단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방화지구예요. 방화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금 방화지구 안에 속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방화지구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방화지구에 속해 있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방화지구에 적용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방화지구에 적용을 받는데, 지금 여기 그 후단에 건축법 이하부터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자, 그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볼게요. 방화지구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방화지구를 벗어나서 여기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정한 이렇게 그 방화벽이 있어요. 여기 방화벽이에요.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 막는 벽이잖아요. 불 막는 벽이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건축물 안에, 자, 이렇게 방화벽이 이렇게 있어요. 방화벽이 있다면, 원래는 방화벽이 없으면 방화지구의 규정을 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화벽이 들어가 있으면, 이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화벽이 있으니까 방화지구 규정 적용할 필요 없잖아요. 방화벽은 불 막는 거니까. 그래서 방화벽을 이제 존중을 해서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으면 얘는 당연히 불을 막는 거니까 이쪽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화벽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후단에 건축법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쪽에는 여기 이 부분, 방화벽이 있다면, 여기 방화벽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면, 방화벽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의 규정이 적용 없다. 방화지구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방화벽이 있으니까 방화벽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 됐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은 잠깐 건너뛸게요. 건너뛰고요. 왜 건너뛸까요? 필기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용용용 기도지, 원래 순서가 이렇잖아요. 용용용 기도지. 기반시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누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나 도시군 계획시설은 그 땅을 대상으로 해서 땅을 파거나 거기에 건축물을 올리거나 뭐 이런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먼저 하는 김에 땅 먼저 그냥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보실 거는 서브노트를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자, 14페이지 보시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보겠습니다. 진작에 보험에 좀 들어둘 걸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보험은 많이 들었는데, 다른 건 못 들었는데, 생명보험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죽는데 누구한테 남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생명보험은 안 들었어요. 근데, 예. 자, 지구단위 계획 보겠습니다. 서브노트 보시면, 자,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요. 계획 구역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이게 플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범위를 정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지구 단위 계획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땅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땅값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한다라는 소문이 들면 그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와 몰리잖아요. 그래야 땅값이 확 올라가가지고 개발을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뜬금없이 이 지역은 개발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설정하는 거죠. 먼저 선점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 올라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냥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의미는 뭐냐? 자,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토지를 단지화 시키는 겁니다. 토지를 단지화 시키는 거고요. 토지에 대해서 영역성을 부여하는 작업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일종의 영역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영역성을 부여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예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어떤 그 지역이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안에 이렇게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설정을 하죠.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안에 중학교 들어가고요. 이 안에 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런 거. 대표적으로 여의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여의도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땅덩어리 작은데 그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기 뭐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뭐 세탁소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생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래서 뭐 수영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 어떤 지역 안에 한번 들어가면 이 지역 안에서 모든 소비 행위까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별로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뭘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거나 뭐 이런 게 별로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가 일종의 하나의 단지화가 된 거예요. 단지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모든 걸 소비하고, 이 지역 안에서 쇼핑까지 하고, 소비하고, 그 다음에 뭐 수영장 가고, 물건 사고, 식사하고, 학교 다니고, 뭐 그래서 일종의 단지화, 영역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래서 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여의도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여의도 출신들 애들 보면 이제 대학 동기들인데, 그 걔네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거기서 쭉 자랐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도 그냥 거기 살아요. 계속.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만 딴 데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요. 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일종의 단지화, 영역성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행태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과연 그 지정은 누가 하느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지정은 누가 합니까? 지정은 누가 해요? 국장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죠? 시장 군수. 자, 그래서 국장하고요.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시장, 군수가 등장합니다.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등장을 한다. 시장 군수가 등장을 해요. 처음 등장했어요. 시장 군수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금 시장 군수가 등장을 한다.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관련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가기 전에 지정 방식이 있어요. 지정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정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요. 지정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재량적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데 누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 지역은 이제 개발할 거야, 단지화 시킬 거야, 어떤 영역성을 줄 거야 라고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딱 지정을 하는데 재량적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이제 임의적 지정이라고 하죠. 임의적 지정이라고 합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역은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도시 안에서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화하고 영역성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관련해가지고 크게 논점에 3가지가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재량적 지정과 의무적 지정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재량적 지정이다, 의무적 지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는 건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정말 그래요. 아니 이거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국장이 딱 보니까 이 지역은 앞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이 재량적 지정 대상의 기준은 뭐냐면 개발 가능성이에요. 국장이 딱 보니까 이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개발이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량적 지정 행위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량적 지정은 너무 많아서 우리 교재도 보면 너무 많아요. 이건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도 안 나오고 너무 많아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 지정 대상. 그러면 어떤 지역은 반드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라고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외워있죠. 의무적 대상 지역. 자, 의무적 대상, 지정 대상인데요. 첫 번째. 이거 보면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비구역이 있고요. 정비구역과 택지,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고요. 또 두 번째는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 자,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정비구역이 끝나고요. 자, 그리고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인데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여러분 서브노트에 다 있죠? 서브노트에 다 있습니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자,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이었다가 해제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으로부터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해제되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녹지 지역이었다가 자, 이 지역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또는 공업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험 문제는 이상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상을 미만으로 바꾼다거나 이게 왜 이상일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일정한 면적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면적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의무적 지정 대상인데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정비구역 그리고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했다 그러는데, 자, 정태기는 10년이 지난 친구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정태기는 10년이 지난 친구다. 그러니까 정태기는 10년이 지난 친구고요. 자, 그래서 이 정태기는 10년이 지난 친구인데, 이 지역, 지금 정비구역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한 지역. 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지역과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또는 공원이었다가 해제가 되는 지역, 또 녹지 지역이었다가 이 지역이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지역으로 변경이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문 구성하기가 딱 좋죠.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딱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 세 번째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아유, 쓰기 힘들다.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지역 안에 원래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도시 지역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도시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을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런데 도시지가 아닌 도시 바깥에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수립하려면 그 수립하려고 하는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도시라고 본다면 이 도시 안에는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시가 아닌 도시 외의 지역이잖아요.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하려면 지금 여기 설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미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 위에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발진흥지구 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 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위에 도시 지역을 벗어나서는 이 지역 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지역 위에다가 이제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획관리 지역은 뭐냐? 자, 계획관리 지역은 아까 봤었죠? 계획관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죠? 이 정의가 뭘까요?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 가능한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었어요. 어서 그런 거 본 것 같죠? 네, 우리 봤었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 예상 가능한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지역은 이제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개발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를 볼게요. 자, 개발진흥지구 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개발지구는 뭐냐? 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거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그냥 아무 때나 다녀오셔도 됩니다. 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갔다 오시면 돼요. 자, 네. 벌써, 네, 갔다 오십시오. 자,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에 예를 들어서 온천이 한 10분만, 한 5분만 더 할 거예요. 10분? 그래서 산에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천이 터진 거예요. 땅을 막 팠더니 이제 온천이 막 팍 터진 거예요. 그러면, 네. 온천이 막 터지면 땅 주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 주인이 뭐 정말 좋겠죠. 땅 주인이 막 이렇게 온천이 터지면 여기가 어때요? 너도 나도 이제 건물을 하나씩 지을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파이프를 박은 다음에 온천장을 만들겠죠. 온천장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천장을 만들면 난개발이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난개발이 막 시작돼요. 그러면 온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온천장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식당도 막 생기죠. 식당도 막 생겨요.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막 생깁니다. 식당도 막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온천장이 이제 끊임없이 막 생겨나요. 끊임없이 막 생기고 막 길에서 포장마차 생기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개발이 시작되니까 국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다 뭘 설정하냐면 온천이 지역이 터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개발진흥지구를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개발진흥지구 위에 아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이제 개발진흥지구 가운데 관광개발진흥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관광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관광개발진흥지구가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 자, 이 지역에 이 위에 일정한 영역성을 주기 위해서
이 지역의 일정한 영역성과 그리고 어떤 단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 위에다가 관광개발진흥지구 위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말뜻이.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파이프 박아가지고 막 이렇게 온천장 하는데 온천물이 여기까지만 나오고 여기 벗어나서 여기 사람들이 분명 여기로 오긴 오는데 여기 물이 안 나오는 주택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수돗물 나오는데 그냥 물을 끓여야지. 물을 끓여가지고 온천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예. 저희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온천이 났어요. 근데 우리 집 밭 근처에서 온천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릴 때였는데 와 이제 우리 집 좀 사나 보다. 이제 소 안 키워도 되나 보다. 막 그랬는데 우리 집은 온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동네 근데 그 집 아저씨가 평생 그게 했고 근데 온천이 개발되려면 물 온도가 이제 얼마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나오다가 그게 좀 약한가 봐요. 수압이랑 그게 물 온도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그 사업자가 개발 안 된다고 그러죠. 개발해봤자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땅 주인이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걸 안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이제 온천 사업자로 변신을 했어요. 농사 안 짓고. 그래가지고 땅 팔아 다녀요. 계속 평생을. 그래가지고 예, 그런 분이 계신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개발진흥지구 그 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지문으로 외우세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어떠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했다면 그게 도시지역 외라면 상관없이 그냥 그 지역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지정 관련이에요. 지정 관련.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지정을 본 거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을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 건요. 자, 의미를 먼저 보면, 의미요. 교과서에 나오는 의미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부로서, 도시의 미관과 기능과 환경을 증진시켜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재 이제 설정돼 나와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부로서 도시의 미관과 기능과 환경을 증진시켜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그러면 이제 또 수립권자는 누구냐? 아까 지정권자가 있었고 지구 단위 계획 자체에 대해서 이제 수립권자예요. 수립권자는 똑같죠. 이방권자가 저쪽에 이제 그 지정권자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똑같이 이쪽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할 거는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가 이제 지금 이건 이제 작은 자들이죠. 작은 자들. 작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의미 보시고, 이제 수립권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 자, 내용을 볼게요. 도시가 있고, 도시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미관과 기능과 환경을 증진시키고자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냐?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걸 만약에 도시의 일부라고 이렇게 본다면, 어떤 게 들어갈까요?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 도시의 미관과 기능과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정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도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도로나 뭐 이런 기초적인 시설물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도로 사이에 이렇게 건축물들이 있어요. 건축물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건축물을 규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내용은, 요거, 노란 선, 자,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건축물에는 아까 봤어요. 건축물을 규제하려면 뭐였죠? 그렇죠. 미관 기능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자, 건폐율과, 그리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그리고 건축물의 내용,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자, 요 둘 사이에 조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조화라고 하는 거는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조화입니다. 이 건축물을 지었는데, 건축물이 지어진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인구의 이동이나 밀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기반시설과 건축물 둘 사이에 어떤 조화를 갖추게 되면, 너무 도로에 비해서 건축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이렇지만 않고, 이렇게 서로 간에 조화를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조화를 갖추게 되면, 규제를 완화시켜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에요. 그럼 규제 완화는 뭡니까? 라고 하면, 건축물에 대해서, 자, 건폐율 완화. 또 하나는 뭐예요? 용적률 완화. 또 하나는 건축물의 높이 완화. 크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은 몇 %까지 완화하겠냐? 자,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따로 적용되는 건폐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건폐율에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옆으로 짓는 거죠. 옆으로 건축물을 그 건축물을 뚱뚱하게 짓는 건데, 자, 건폐율을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건 옆으로 좀 더 이렇게 퍼진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150%까지. 그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있는데, 그 건폐율의 150%까지 완화시켜주겠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있는데, 그 용적률의 200%까지 완화시켜주겠다. 2배까지 완화시켜주겠다. 그리고 높이 완화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건물의 기본적인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의 120%까지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더 뚱뚱하고, 옆으로 더 뚱뚱하고, 그 위로 더 크고, 그리고 여기도 개별 건축물이 더 큰 건물,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완화의 내용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여기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있어요? 주차장 완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 완화가 있어요. 주차장 완화가 있는데, 주차장 완화라고 하는 건 뭐냐? 자, 한옥마을을 짓는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이 한옥마을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한옥마을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교재는 100%까지 완화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필요 없다. 주차장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다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옥마을을 건설하거나 또는 차 없는 거리, 이런 걸 조성할 때는 주차장 설치 필요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갑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잠깐 쉬겠습니다. 예.